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소연입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진짜 건강 공부 함께 하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저도 처음에 이런 자리에 오게 됐을 때 어디서 이런 정말 활성산소가 뭔지, 우리가 정말 식물 영양소가 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29살에 처음 왔었어요. 29살에 그때 왔을 때는 되게 40대 언니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40대 언니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애기죠, 애기 엄마? 애기가 이렇게 왔냐고 그러면서 뭐 되게 기특하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3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이 안에서 정말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어느 결과가 보이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지를 노후 준비하고 싶었던 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누군가가 너에게 아메이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이게 100%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왜 아메이를 하고 또 내 미래를 왜 노후 준비를 이것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노후 준비하고 싶었어요. 안 믿기시죠? 좀 이상하잖아요, 초등학생이.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자영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밤마다 아빠가 장부에다가 그 하루의 매출, 현금을 꽂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는 밤마다 지폐를 세는 게 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10,000원짜리를 10장, 10장 이렇게 십자가로 포개면서 그렇게 돈을 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 집에 들어오는 매출이 얼마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지나고 중학교 때까지도 제가 계속 셌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일기장에 썼던 시 제목이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색깔이 다를 뿐인데 같은 종이 조각인데 왜 그 역할은 다른가요? 막 심오해 혼자 너무 그런 거 궁금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돈에 되게 좀 빠르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그 자영업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많이 샜었는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서 장부를 어느 순간 세다 보니까 굉장히 줄어드는 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카드 같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달라졌긴 하겠지만 뭐 주변에 IMF가 지나면서 주변에 이제 100m 간격으로 경쟁 가게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걸 제가 보면서 그때 느낀 거예요. 열심히 살 수는 있다. 대부분 다 젊을 때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는 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주변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환경이 생기는구나를 빨리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내 미래 50대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빨리 숙제처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 나는 어떤 노력을 한다라면 그 노력이 내 미래에 쌓이는 일이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다 취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취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취업을 해서 대한펄프라고 하는 우리 깨끗한 나라 휴지 아시죠? 이 가운데 거 되게 많이들 이제 사고 구매하셨었는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2년을 근무를 하고 요 작품 만들어 놓고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취업난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왜 그렇게 좋은 기업을 그만두고 가냐라고 했을 때 2년을 하다 보니까 또 제 숙제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디자이너를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월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이 일을 못하는 순간은 바로 제로가 되는 게 저는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언젠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너무 강박관념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아니면 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연금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광주로 와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미술교육대학원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공부도 너무 안 맞죠. 근데 제가 선생님 하면 뭐 되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근데 제가 같은 복도를 같은 쓰리바를 신고 30년 이상 다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마침 너무 착하고 좋은 오빠가 결혼하자고 하길래 이제 갑자기 그냥 결혼을 홀라당 해가지고 제가 광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미래를 준비를 하고 싶지만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아이를 하나 좀 낳게 되고 그러면서 첫째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그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뉴틸라이트를 만나게 되고 세제를 만나게 되고 유산균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메이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둘째 아기가 뱃속에 없을 때부터 저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처음에 광양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진짜 없고 제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지금은 안 그래요. 십몇 년 지났기 때문에 변화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딘가로 혼자 가는 것도 진짜 싫어하고 했기 때문에 광양에 정말 아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 3명이 생겼던 것도 남편이 너무 집귀신처럼 있으니까 이러다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임산부 학교 같은 걸 보내준 거예요. 거기서 알게 된 3명이 제가 아는 사람의 다였어요. 그리고 제 성격을 봤을 때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는 게 너무 심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꾸준히 왔던 이유가 집에서 있을 때 이제 옆집에 아는 그 언니의 사촌 언니를 통해서 아메이를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메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했고 그 편견이 굉장히 강했다 보니까 예의상 들어는 주지만 내가 2가지의 조건이 나오면 귀를 막아야지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얼마를 쓰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다. 2번째가 몇 명을 끌어당겨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다였어요. 제가 아는 편견에서. 근데 끝까지 들을 때 그 2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들었을 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미래 숙제가 해결될 수 있겠네?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99%의 의심과 1%의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9개월이 흐른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알아보고 책을 보고 전문가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품에 대한 믿음, 스폰서님들에 대한 믿음은 100%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니까 진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화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아는 사람이 생기겠지로 마음을 바꿨어요. 너무 미래 준비가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서 꾸준히 배우다 보면 머리에 지식이 쌓이니까 누가 나한테 너 그거 왜 먹어? 라고 할 때 말할 수 있겠구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라면 그 나의 걸림돌들을 스스로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이 자리에 9개월 이상 오게 되고 그 이후로 내가 이걸 정말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시기가 딱 요 시기예요. 배가 이만큼 나왔던 요 시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10년 넘게 아메이를 통해서 제 인생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인생을 함께 디자인하면서 지금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가장 원했던 노후의 모습이 뭘까를 생각하면 이 4가지예요. 신체적인 건강. 제가 아미를 만나기 전에 아가씨의 몸이었는데도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냥 픽픽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쓰러져요. 그러면 한 5초 뒤에 깨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제가 첫째를 낳았으니까 아토피가 당연히 심했겠죠. 신체적인 건강한 노후를 갖고 싶었고 재정적인 건강. 당연히 너무 갖고 싶었죠. 그리고 관계적인 건강.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안 좋아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저는 되게 싫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건강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많다 해도 외로우면 되게 힘드시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뭔가 나를 그래도 조금 나의 자아를 키울 수 있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일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60세 이후의 삶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60대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푸어라고 하는 단어를 알기 시작하면서
맞다, 맞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푸어라는 단어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95% 이상이 왼쪽에 있는 순서를 가지고 가요. 첫 번째가 허니문 푸어.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 그 포스코 옆에 있는 사택에서 18평짜리 사택 2천만 원. 근데 저희가 양쪽 집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빚을 가지고 허니문 부어가 돼서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2년이 지나니까 아기가 이제 나왔다 보니까 아기가 좀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자라는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이너스 1억. 그때 옛날이니까 그리고 시골이니까 마이너스 1억으로 30평대를 살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 1억의 빚을 가지고 하우스 푸어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즘 분들 봐보세요. 요즘은 광양 시골도 30평대가 4, 5억을 해요. 광주도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거를 대주진 않으세요. 물론 대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마이너스 4억으로 시작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부모님이 대주면 4억으로 시작하겠죠. 그 갭은 8억이에요. 그 갭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우스 푸어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아메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아메를 안 만났으면 저는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갔을 것 같아요. 하우스 푸어로 지내다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등록금까지 내야 되고 에듀푸어의 시간을 길게 부모님들이 갖고 가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컸을 때 독립을 했지만 나는 막상 실버 푸어가 되어 있는 현실이 95%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죠. 제가 만약에 아메를 안 만났으면 저는 이 순서대로 갔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직장인들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나는 푸어족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70% 이상이 그걸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감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마음 아팠던 건 또 이쪽에 있어요. 스튜던트 푸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사회초년생이 빈곤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워킹 푸어,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리고 헬스 푸어, 수술비나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 이게 요즘 현실에 주변에 너무 많은 푸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을 가지고 있는 이 곡선과 내가 지출을 해야 하는 이 곡선의 갭이 점점 바뀌는 순간이 55세의 기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직접 물어본 거예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랬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게 41%,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35%. 당연하죠. 대부분 주위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세요. 근데 지금 120세까지 산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2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내가 막상 그럴 거라는 걸 확신하는 분이 계세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말하면요, 대부분 다 나는 70까지 살다가 알아서 이제 죽을란다 이래요. 근데 그게 죽어지나요? 안 그러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갔던 장례식장의 분은 92세, 그 옆에 분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한 10년 전만 해도 90세, 100세까지 살아라고 하면 안 믿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벌써 그게 현실이 와 있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120세가 되려면 적어도 70년, 80년 후거든요. 그럼 당연히 120세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라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몸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가져와 봤어요. 안 믿으셔서 보세요. 30년대 환갑잔치 하셨을 때 주인공 60세 안 믿기시죠? 네, 안 믿기시죠? 60년대 환갑잔치 주인공 안 믿기시죠? 그죠? 근데 불과 지금 몇십 년 지나서 지금 오늘날에 환갑을 맞이하신 분 안 넘어가니? 여기 이따가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따 실물을 진짜로 올해 환갑을 맞이하신 2024년대 환갑분 너무 다르죠. 그 옛날에 빼딱구두 신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현실로 정말 와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 타임지가 2015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태어난 아기는 142세까지 산다. 평균 수명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또한 얼마나 긴 세월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걱정했던 그 노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글도 있어요. 우리 엘빈 터플러께서 20세기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이었다. 근데 지금 21세기의 문맹은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이 문맹이 된다라고 했어요. 글자 아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길게 살아는 이 시간에 내가 배우지 않고만 있다라면 그분은 사회적인 문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래도 연금이라도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만 원을 60세부터 내가 받기 위해서는요. 30년을 33만 원 또는 40세 시작해가지고 20년을 6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생활하기 빠듯해서 이거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없으세요.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세요. 근데 100만 원, 그 100만 원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있으면 훨씬 낫겠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60세 이후에 적정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1년 동안 필요한 건 2,400, 그리고 10년 동안은 2억 4천. 적어도 90세까지는, 그죠? 사시겠죠? 그러면 30년 동안 필요한 게 7억 2천이에요. 그러면 7억 2천을 내 몸이 멀쩡할 때 내가 모아놓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빠졌어요. 뭐냐면은 물가 상승. 보세요. 롯데리아 한 30년 전에 치킨 세트가 1,7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짜장면 봐보세요. 75년도에 짜장면이 140원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6,000원 정도 하죠. 2014년도에 10년 전에 4,400원이었어요. 근데 45년도를 봐보세요. 짜장면이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주고 짜장면 드시고 싶은 분. 지금은 안 먹고 싶죠?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제일 싼 거예요. 곰탕 20만 원. 한정식 4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30년 뒤에 60살 때 받을 그 100만 원은 100만 원의 가치를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나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그저께 나왔던 뉴스예요. 국민연금이 워낙 고갈되고 없다 보니까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 받아라라고 하는 것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보다는 더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나는 그런 거 조사한 적도 없고 나는 더 내고 싶지도 않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더 내고 더 받겠다라고 한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혁안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랑 뭐 중에 1, 2안이 있었는데 1안은 뭐고 2안은 뭐길래 이게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냐는 거예요. 1안은 더 내고 더 받자 1안,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자 2안. 그럼 선택 뭐 해야 돼요? 무조건 1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월급의 35%를 국민연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그 텔레비 봐도 뭐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월급의 반을 내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그 미래에는요. 미래 준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내 삶을 준비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노후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노후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꼬르 가족의 삶이었었어요. 내가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노후에 걱정 없는 삶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수입이 어떤 형식인지를 정말 차갑게 이걸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일은요. 내가 임시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 수입이라는 거예요.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들.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당장 나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제로가 되는 수입은 모두 노동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서 몸이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자산 형태의 권리 수입, 연금과 같은 연금형의 수입이에요. 그거는 사업가거나 프랜차이즈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이 끊임없이 내가 자고 있어도 어디인가 가 있어도 수입을 창출하는 시스템. 그래서 내가 지금 젊을 때 아까 고민했다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젊을 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내 미래에 내가 일을 못할 때 수입이 나올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사업이나 프랜차이즈나 건물주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들었는데 저는 이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 뭐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일들을 본인들이 예쁜 이름으로 미화시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문가의 책을 저는 서점 가서 뒤져봤던 거예요. 미래학자, 경제학자 전문가들의 책을 뒤져보니까 이 단어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술 전공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지만 이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구나라고 하는 오해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엘빈 토플러가 앞으로는 정말 프로슈머의 시대가 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을 본인은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한 회사가 있다라면 아마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것이다. 그리고 이건희도 그렇고 이건희 친구 같네요. 이영건 박사님도 그렇고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최고의 사업의 기회가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는 어디서 오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은 무조건 눈을 뜸과 동시에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생필품을 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하죠. 지금 굉장히 AI나 뭐 이렇게 챗 GPT 이런 게 기술 개발이 막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요.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눈 뜨면 무조건 쓰는 건 생필품? 그래서 나는 이거로 소비자. 사람이 물건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절대 안 사라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직업은 소비자예요. 근데 왜 소비자가 직업이 될까? 그거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필품에는 금딱지가 붙어 있대요. 이런 책이 있어요. 가정 안에 숨겨진 금맥이 있다. 누구나 생필품이기 때문에 집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소비한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그 많은 제품들을 살 때 나는 누군가에게 그 금딱지를 떼주고 와요. 근데 이 금딱지를 누가 버냐? 지금은 쿠팡 사장님 되게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대형마트, 대기업들이 그 금딱지를 다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신기하게도 삼땡, 롯땡, 원땡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대기업들 거기는 소프트만 만들어. 코카콜라, 콜라만 만들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요. 다 생필품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도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자동차도 만들면 안 되면 말고 하지만 제품의 생필품의 유통은 절대 놓지를 않는 게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돈을 그 금딱지를 벌 때 나는 그냥 금딱지만 주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금딱지를 스스로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분명히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내가 썼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면 누구나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는 홈택마트 다니면서 항상 소비를 하고 지출로 끝났어요. 같은 제품들 평소에 집에서 쓰는 제품들을 쓰는데요. 아메이 어플을 열어서 제가 구매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에게 매출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필품을 바꿔 쓰는 것 자체가 사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중간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유통에 대한 마진을 붙여서 우리에게 오죠. 근데 아메이는요, 우리는 R&D 개발을 정말 잘할게. 그리고 직접 쓰고 싶은 사람이 다이렉트로 한번 구매를 해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35%의 캐시백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 캐시백을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엄청난 유통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대형 마트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기회 하나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이라면, 제가 아메이 사장님이라면은 그냥 일반 마트에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야 머리 아플 일도 없고 복잡할 일이 없어요. 근데 창업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21부터 120살까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이거는 왜 21살부터 했냐면은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사다 주는 거 주로 쓰잖아요. 근데 21살부터 120살까지 내가 소비의 자유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 있겠죠. 43회. 근데 저희 엄마는 지금 70세에 계시거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요 사이쯤에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비의 자유권 안에서 거의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는 누군가에게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차피 내가 쓰는 치약 간장 로션으로 내가 금을 벌 수 있고 유통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면 생각을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미래 노후를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회사가 안전하고 그 역사가 정말 검증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제품을 내가 쓰고 누군가에게 권할 때 당당하게 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나 전달을 할 때 공정한 플랜으로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저는 알아보기 시작했었거든요. 먼저 회사를 볼게요. 195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요, 지금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에요. 그리고 정말 포브스지에서도 미국 탑 100위 안에 들어가는 사기업이고요. 진짜 여기는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아메이 아셈타워에 있고요. 그리고 100여 국가의 법인으로 나가져 진출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외국의 친구가 있다라면 국제 사업도 가능해요. 100여 국가에서 법인으로 검증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검증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하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보통은 다른 대기업들 다니시는 분들한테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창업 이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근데 아메이의 창업 이념은 이 네 가지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 네 가지는요, 누굴 위한 거냐?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 그리고 아메이 기회를 받던 사업자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 이념이 굉장히 감사해요. 이거는요, 우리 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예요.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있는데요. 미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미상공회의소, 우리나라의 정경연의 대표도 대단하죠. 근데 미국의 상공회의소의 의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경제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미에 대한 대화, 경제 대화를 할 때는 이분이 주최하시는 자리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조찬 자리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와 2014년도 두 번을 재임하신 게 이분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스티브 벤 앤델. 우리 창업자분의 아드님 2세시죠. 이 2세 분이 2001년도 그리고 14년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대통령들과 함께 했던 그런 간담회 자리였었어요. 또 이거는 에디슨 어워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인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뭔가 혁신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한테 이 상을 줘요. 근데 누가 받았나 들어가서 보면요, 받을만 합니다. 테슬라 만든 사람 앨런 머스크, 그리고 스티븐 잡스, 애플 만든 사람, 대단한 걸 만들었잖아요. 충분히 받을만 하죠. 또 많은 뭐 과학자나 정말 이런 분들이 받으셨는데, 여기 보시면요, 리치 디보스 아메이 창업자, 제이벤 앤델 아메이 창업자, 두 분이 동업으로 만든 아메이를 이 두 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앞에서 받은 앨런 머스크나 이런 분들은 제품을 참 잘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에 기여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뭘로 받았냐?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무자본으로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마련해 주는 거, 그걸로 이 상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EBS에서도 이미 아메이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라라 그래가지고 EBS 세계 견문록에서 나왔어요. 도시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ESG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상생관계, 그리고 많은 주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신 그런 기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SBS에서도 마케팅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 우리가 SNS나 요즘 유튜브로 되게 가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인 시대가 열렸고 그렇게 소비자의 힘이 커졌다. 그래서 보시면요, 예전에는 피라미드와 합법적인 업체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오해가 많았다. 그런데 이 글로벌 아메이 회장님, 덕디보스 회장님이 직접 나온 거예요. 인간관계와 요즘의 SNS는 굉장히 유사하다. 사람이 사람에게 내 경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SNS의 원조이다. 왜? 아메이는 처음부터 사람이 사람에게 전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유통방식에서 그게 너무 낯서니까 어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훨씬 많아졌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또 뭐냐면은 공사공단 시험지, 어디 전력공사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되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이 공사공단 시험지 문제지예요. 여기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틀린 거, 틀린 거는 4번이에요.
기업은 핵심만 하고 나머지는 외부적으로 주는 거는 틀린 거죠. 근데 맞는 답 3개를 한번 봐보세요. 2개국 이상의 영업 제조가 현지 법인이다. 코카콜라, 아디다스, 아메이는 다국적 기업의 예의다. 시장 기술 경영 방침이 국제적으로 공통화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이제 엄마가 오해를 해가지고 아기 앞에서 이 아메이 해불면 아기 여기서 바로 틀려버려.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지식이 아이에게 어렴풋이 다 흘러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문제지에 나와 있는 아메이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박사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는 주간지, 삼성에 전달되는 주간지인데요. 삼성 임원진들이 보던 한 15년 전의 기사였었어요. 그랬을 때 세계 초인류 기업 아메이한테 배우자. 빌 게이츠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메이사에 이어서 2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 사업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2년, 5년이면 웬만한 대기업 사장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고 인세와 같은 수입이 상속까지 가능하다. 그 합리성을 인정받아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받았다라고 해요.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주로 뭐 할까요? 경제 연구해야 되니까 글로벌 정말 큰 기업들 연구 당연히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연구를 하시다가 아메이를 너무 특이한 걸 보신 거예요. 이 기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다이아몬드 이상 되셔서 또 최근에 이 책까지 또 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옆집 아줌마, 뭐 우리 신랑도 그랬고 부모님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 그거 하면 안 되라고 했어요. 근데 소수지만 제가 책에서 봤던 전문학자들은 이걸 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건 나의 선택이더라고요.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메이는요, 정말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끊임없는 연구와 정말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특허 출원이 당연히 800개 이상 요즘 되어 있고요. 혁신 과학자 전문가들이 800명 이상이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한 명만 그 연구원이 있으면 그분을 되게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800명이니까 그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품질 테스트를 연간 50만 건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픈 의료비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이렇게 40세에서 60세 사이에 가장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왜 줄어들었을까요? 돌아가셔가지고 평균적으로. 조사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점점 길게 사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그만큼 의료비로 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것 또한 걱정이잖아요. 워낙에 의료보험을 많이들 또 타가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인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한국인의 건강을 아프면 병원 가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춤식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메이하고도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그 프로그램이 나올 건데 아직은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보는 안 드렸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나의 장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 미생물을 넣어주는 거를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 최초로 그 유산균의 해법까지 주는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아메이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어딘가가 안 좋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이랩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유기농 농장, 아까 본 것처럼 유기농 농장과 연구 시설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부터 정말 내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까지 식물 원료 그대로, 그리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데일리 제품. 이 데일리 제품으로 암 걸리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담배보다도. 그리고 요즘 탈모 많으신 분들 탈모 해결 많이들 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세제,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세제. 저는 이거는 너무너무 강추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청정기, 그리고 요리를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아메이 카탈로그에 1000여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원포원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이라 해도 아메이가 직접 선별하고 테스트하고 까다롭게 검증해요. 그래서 우리 카탈로그에 딱 한 제품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쌈장, 간장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은
100여 지역 국가에 나가 있는 아메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ESG에서 표본이 될 수 있는 회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세요. 65년, 글로벌 아메이의 65년 동안 아메이 제품이 좋다는 게 굉장히 많이들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대한 건강을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은요,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되면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을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은 배우면서, 이런 자리에서 배우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전하시면 되더라고요. 어떤 회원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회원가로 구매 가능하고 100% 만족 보증 제도, 90일 안에 2분의 1만 남아 있어도 환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캐시백을 아메이는 현금으로 줘요. 그래서 그게 점차 6,000원부터 만원, 5만 원, 10만 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내가 써본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하다 보니까 자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연금과 같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자산이 내가 눈 감는 날 내 아이에게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생 내가 좋은 분들을 만나는 그러한 동호회처럼 크루가 생기는 거죠.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제품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할 때는 추천인이 누구신가요를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에게 전달했구나가 아메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라는 분은 U에게 아메이 마트를 가르쳐줬고 U라는 친구는 A하고 B라는 친구에게 아메이 마트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각자 자기 어플로 쇼핑을 해요. 누가 누군가에게 마진을 붙여서 판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10원을 쓰든 만 원을 쓰든 상관없어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20만 점을 썼다고 가정만 하는 거야.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20만 점을 썼다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각자 20만 점의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더 캐시백을 한 달에 더 많이 받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저는 처음에 맨 먼저 가입한 이 사람을 찍었어요. 왜? 먼저 했고 회원도 많고 그죠? 매출도 많고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늦게 가입한 친구 먼저 계산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분 A와 B를 한번 봐볼게요. 20만 점을 내가 소비를 했고 3% 그러면 6,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친구는요.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60만 점. 60만 점은 이 테이블표에 의해 가지고 6% 그러면 36,000원이고요. 이 분들 중에서 3명 중에 A, B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는 금액 12,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24,000원. 그리고 S라는 친구는요. 나로부터 함께 했을 때 80만 점은 6% 48,000원. 근데 이 나와 A, B가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다 빼줘야 돼요. 빼주면 남는 게 12,000원. 먼저 했지만 12,000원, 늦게 했지만 24,000원. 이분들은 각자 6,000원씩 받았어요. 여기에서 손해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세상 지구상에서 누군가는 손해났어. 누가 손해났을까요? 이분들이 다니던 마트 사장님들은 손해났어요. 쿠팡 사장님, 홈땡 사장님, 롯땡 사장님, 그쵸? 그분들이 손해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 소비에 대한 것 안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보는 사람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막 큰 사업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제품은 좋으니까 뭐 가족들 당연히 추천해주고 싶고 지인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3명의 친구가 3%, 20만 점이죠. 3%가 되고 내가 9%가 되었을 때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캐시백으로 10만 원, 15만 원 정도를 받아요. 이 정도만 돼도 내가 더블엑스랑 유산균 정도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 5만 원 상당의 키트를 선물로 보내줘요. 그리고 조금 더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6% 세 분, 그리고 내가 15%가 되었을 때를 브론즈 빌더라고 해요. 이러한 수입이 100만 원 정도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제품이 좋아서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이 생겼네. 그래서 브론즈 빌더 여기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연금 만드는 거 보셨죠? 30년을 내가 33만 원씩 냈을 때 100만 원이 생긴다. 30년을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브론즈 빌더가 훨씬 빠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브론즈 빌더 굉장히 많이 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나로부터 10,000,000점이 되었을 때를 SP라고 해요. 그래서 실버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6번째가 되었을 때를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이 정도 되면 회사에서 정식적인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고 좀 안정적으로 당신의 네트워크가 생겼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의 내가 수입이 생겼다. 제가 그렇게 다니기 싫었던 선생님을 30년을 근속했을 때 받는 그런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건 딱 요거예요. 딱 요거.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60살 될 때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연금처럼 나오면 나는 아메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SP 이상 되시는 분들, 플래티늄 이상 되시는 분들 여기 한 절반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플래티늄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2년, 2년 반 사이 정도. 그러면은 30년 이상 근속한 것보다 훨씬 낫죠. 자유롭고 재미있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권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한번 내가 생각해보자. 그리고 12번이 되었을 때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그러면서 월 수입에다가 뉴핀 보너스 350만 원 그리고 연말에 당신이 성장했구나요 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받고요. 여행도 이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노후 준비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SP 플래티늄을 권해요. 그러면 웬만한 연금보다 훨씬 나아요. 나는 이것보다 좀 더 내 미래를 좀 더 크게 확장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두 분에게 소개해서 이런 자리에서 함께 배우시는 거예요. 2명의 친구가 PT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정식적인 사업가 이 PT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더니 사파이어 연봉 6천 이상이 되고요. 여행도 가고요. 3명의 친구를 도왔더니 연봉 8천 여행도 가고요. 에메랄드. 6명의 친구를 도왔더니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입, 연봉. 그리고 이게 자산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과 굉장히 차별성이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다녀요. 저는 처음에는요. 이런 보석피는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진짜. 너무 자신이 없고 저는 아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의견을 어딘가에 말한 거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아니어도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함께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오시기를 제가 권했고 배워보세요라고 권했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이 돼서 4년 했을 때 제가 에메랄드가 됐었고 6년 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는 20년을 바라보고 파운더스 BT를 계획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아메이의 수입이 다른 어느 일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많이들 계시지만 60세 이후가 되셔서 정말 에메랄드만 되셔도 70세, 80세, 90세 계속 에메랄드로만 계셔도 돼요. 그랬을 때 이 수입이 사회적인 어느 일보다 훨씬 크고 빠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봉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꿈을 갖는 것만큼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원했던 그 삶이 아메이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두 분이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시거든요. 두 분이 30대일 때 친구였다가 저희를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저희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저희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갔었는데 두 분 다 아메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여행을 가신 이후로 미안하다 오해해서 그리고 고맙다 미래를 준비해줘서 그리고 너희 걱정은 진짜 내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분 다 너무 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 보너스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두 분 이게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행사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남편 그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 너는 못한다 이렇게 했던 남편에게도 이제 사랑하니까 이제 선물을 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말 보너스 받았던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수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갑이랑 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은행 업무 보시는 분께서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수표를 찾아가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용돈을 좀 주고 싶다. 그랬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싸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한 장만 더 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폰뱅킹으로 한 장 더 이제 싸줬어요. 제가 미술을 계속 전공을 하고 디자인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빠듯해서. 근데 내가 아메이라는 기회를 처음에는 의심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꾸준히 변화가 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물질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훨씬 더 다른 가치가 정말 많은 게 아메이거든요.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도 처음 타보고요. 그리고 두바이 가서 헬기도 타보고 직접 제가 이렇게 찍어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현 리더 여드름 문터가 진짜 많았어요. 지금 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아티스트리 맨이 좋아요. 남자분들 피부 진짜 좋아지세요. 그리고 아메이 여행은 10원 한 장도 안 갖고 가요. 집에서 나가신 택시 비용부터 다 나와요. 그리고 도착하면 거기서 쓸 수 있는 돈도 다 나오고 먹는 거 호텔 최고급으로 해주시고 액티비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돈을 왜 주냐? 혹시 지나가다 뭐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빈 지갑으로 가서 그곳에 현지 돈을 꽂아가지고 오는 게 아메이 여행.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죠. 두바이 갔을 때도 체크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얘네들 뱃속에 있을 때 얘 3살일 때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커서 정말 함께 아메이에 대한 그런 문화를 상속하는 것 같아요. 돈도 나중에 상속해주겠죠. 근데 그 문화, 그리고 먼저 하신 스폰서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정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것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여기서도 또 돈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삿포로 갔을 때도 이렇게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키, 발 사이즈까지 다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셨고요. 연말 보너스 받았던 걸로 아기랑 저희 신랑이랑 같이 유럽을 한 15일 정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사진이 와 있더라고요. I love 아메이, I love 마미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나도 못 가봤던 에펠탑, 여긴 스위스에서 사진 찍었던 거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치앙마이를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애기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오는데 정말 아이에게도 많은 세계를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기회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내가 원했던 그 노후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 스폰서님이셨는데 스폰서님을 찍은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50대에 이런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퇴직으로 심란할 나이가 아닌가? 지금 30년이세요. 30년 동안 손잡고 희로애락을 느끼며 밟아온 부부의 지난 길이 저 그림 속에 있다. 대부분의 20대의 자녀와 50대의 부모는 서로 미안해하고 눈물을 흘린다. 부모는 못해줘서 미안하고 자녀는 못 따라줘서 미안하고 그런데 아메이를 30년 이상 해오신 부모와 자녀는 다르다. 서로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든든해하고 우리 엄마 아빠 멋있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집도 차도 돈도 아니에요. 바로 인간, 그 부모님, 그 부모의 스스로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어느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열심히 사신다. 하지만 그 수단이 어떤 결과를 맺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희생으로 가정을 키워왔는가, 부모가 성장으로 가정을 키워왔는가가 다르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에게 남는 게 없다라면 그건 희생이었기 때문에 미안하고 부모 스스로의 인생이 성장되어 있다라면 그 자체가 멋진 것이다. 무엇이 남느냐가 정말 결정되는 것 같다. 어디에서 열심히 뛰는가? 그건 바로 수단의 차이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저는 지금도 이게 저의 목표예요. 정말 저희가 함께하면서 좋은 그룹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제가 원했던 이 4가지의 노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신체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이런 성장을 제가 이 안에서 꾸준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30년 이상 정말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이제 아들 2분이 계시는데 우리 작은 막내 둘째 아들은 치과 의사로 꿈을 이루었고 또 첫째 아들은 이번에 며칠 전에 변호사고시를 또 패스해가지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10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을 비싼 밥을 쏘셨어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꿈을 공유하시고 성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안은야 스폰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안을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은 믿음에 대한 보장이라고 했잖아요. 니체 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믿음, 빌리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체 장님께서 우리 아멘 A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들은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과 토요일 골프 약속 아니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포기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A교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면은 어쩌면 TV 앞에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곳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것보다는 그냥 소비적인 시간 많이 보내거든요. 형편상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부수입을 벌기 위해서다. 지금 당장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꿈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사업을 다 똑같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신태 한탄만 하지 않고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Cry or try. 바로 이 점이 내가 우리 아메 가족들을 좋아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기 처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2년, 3년, 5년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지 그 그림대로 여러분들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수단,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아메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5월 달이 되는데요. 5월 달에 여러분들 또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모두 함께 고 비전트를 외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